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기계 제도 파트 두 번째, 투상도와 단면도입니다. 투상도에서는 투상법과 관련한 그림을 구분하는 유형의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토대로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상도라고 하면 물체를 2차원 형상으로 표현해내는 방법을 투상법이라고 합니다. 3차원의 물체를 2차원인 도면에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보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투상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그림을 투상도라고 합니다. 투상도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투상도가 있겠습니다. 물체를 투상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투상하는 방법을 정투상도라고 하고, 정면에서 보는 방향을 정면도, 위에서 보는 방향을 평면도, 그리고 우측에서 보면 우측면도, 또 좌측에서 보면 좌측면도,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을 정투상도라고 하고요. 정투상도는 보통 3가지 그림을 한꺼번에 그립니다. 그래서 정면도를 가운데 그리고, 삼각법이라고 하면 우측면도를 오른쪽, 평면도를 위쪽에다 그려서 이렇게 니은자로 배열을 하게 되죠. 등각투상도는 세 축이 120도 각도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등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축을 두고 입체로 투상하는 방법을 등각투상도라고 합니다. 사투상도는 수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임의의 각도로 경사시켜서 3차원 형태로 투상하는 방법을 사투상도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경사 각도를 45도나 30도, 60도로 임의로 지정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경사각이 60도인 사투상도는 캐비넷도라고 합니다. 캐비넷도의 개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투시도법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투상도의 종류에서는 정투상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 정투상법도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제1각법과 제3각법인데요.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기계 제도에서는 제3각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기출문제 유형으로서는 그림과 같은 보기를 주어주고, 이것이 정면도는 무엇인가, 우측면도는 무엇인가 라고 구별하는 유형의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1각법과 3각법을 구별하려면 먼저 투상면의 공간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조금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3가지 판을 투명한 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판 3개를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3개를 배열을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부분을 1면각, 여기를 2면각, 3면각, 4면각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중에서 1면각에 이렇게 빨간색 물체를 놓고 투상하는 방법을 1각법이라고 하고요. 3면각에 물체를 놓고 투상하는 방법을 3각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각법은 물체를 제3각에 놓고 투상하는 방법이고요. 물체 보는 방향의 순서가 눈과 투상면과 물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기본 방향으로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눈에서 빛이 나가서 필름이라고 하는 투상면을 먼저 보게 되죠. 그리고 물체의 오른쪽 면을 이렇게 보게 되죠. 결국에는 물체의 오른쪽 면이 필름이라고 하는 투상면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1각법에서는 눈이 여기 있다고 하면 눈이 시점이 먼저 있어지고 그 다음에 물체가 있게 되죠. 그리고 뒤에 필름이 이렇게 있는데, 허공에 필름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 보이는 이 부분이 여기 필름에 이렇게 상이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1각법은 눈, 물체, 투상면 이런 순서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이 보기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삼각법은 눈, 투상면, 물체 순서로 보이게 된다. 그리고 삼각법은 그렇게 되면 정면도,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 그림이 나오게 되고요. 오른쪽 면에서 봤을 때는 이 그림이 나오게 되고요. 위에서 봤을 때는 이 그림이 나오게 되죠. 얘를 우유곽처럼 이렇게 피게 되면, 평면으로 한 공간 안에 피게 되면 정면도가 가운데 오고 우측면도가 오른쪽에 오고 평면도가 위에 오게 되는 이런 형상이 되겠죠.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면도는 정면도의 위쪽에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우측면도는 정면도의 오른쪽에 있다. 이 특징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각법은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면도가 필름이 뒤쪽에 있죠.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본 그림이 뒤쪽에 있으니까 여기 있고요. 위에서 본 그림이 아래쪽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피게 되면 뒤쪽으로 이렇게 피는 것이죠. 그러면 정면도가 가운데 있고요. 위에서 본 그림인 평면도가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본 우측면도가 왼쪽에 있게 됩니다. 필름의 위치가 삼각법하고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면도는 정면도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우측면도는 정면도의 왼쪽에 위치한다. 서로 다르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정면도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걸 우측면도, 정면도를 기준으로 위쪽에서 바라보는 평면도가 위쪽에 있는 삼각법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계제도에서는 삼각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투상법에 따른 기호가 있는데요. 참고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삼각법은 이렇게 생겼고요. 일각법은 이렇게 생겼고요. 암기해 두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얘의 기준은 원뿔 모양인 속이 비어있는 원뿔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면도를 이쪽 방향에서 본 그림이다 라고 했을 때 삼각법은 정면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본 그림이 오른쪽에 그려지죠. 그렇죠? 일각법은 정면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오른쪽에서 본 그림이 여기 뒤쪽에 나타나게 되죠. 왼쪽에 그려지게 되니까 일각법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준은 구멍이 나 있는 원뿔을 생각하시면 훨씬 외우기가 용이합니다. 투상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투상도는 표시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용도와 기능에 따라서 여러가지 투상도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삼각법을 기준으로 정면도를 가운데에 그리죠. 그리고 우측면도를 오른쪽에 그립니다. 그리고 평면도를 위쪽에 그리는데 보통 주투상도, 주가 되는 투상도는 정면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투상도 표시 방법이라고 해서 4가지 정도 특징으로 주투상도를 선택하는 그런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가능한 물체에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면을 정투상도로, 정면도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우측면도나 평면도로 보완하도록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 이외에 추가적인 특별한 사안의 정보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투상도 표시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투상도 표시 방법이 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경사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투상도로 그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투상도는 수직한 방향으로 보여지는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경사진 부분은 따로 그리기가 어려워서 경사 져 있는 이 부분에 맞춰서 보는 그림을 따로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나타낸 이 기울어진 이 그림이 보조투상도입니다. 부분투상도는
일부분만 오려내서 그 부분만 다시 투상한 투상도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회전투상도는 잘못 볼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전시켜서 투상하는 방법을 회전투상도라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부품은 이쪽을 위에서 그냥 봤을 때는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 회전을 시켜서 이 회전한 모양을 위에서 본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이죠. 반 정도를. 그리고 표가 조금 잘못되었는데요. 회전투상도가 지금 중복되어 있죠. 아래에 있는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게 국부투상도입니다. 보통 키홈을 나타낼 때 국부투상도를 사용하는데요. 여기 있는 들어가야 되는 파란 자리가 키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이 부분을 위에서 바라본 그림을 이렇게 그려준 것이죠. 그래서 일부분을 국부적인 일부분의 그림을 다시 투상한 그림이다. 부분 투상도와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부분 투상도는 원하는 부분을 잘라내서 보여주는 반면에 국부 투상도는 부품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 면을 다시 보여준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부분 확대도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곳을 다시 그려주는 확대도죠. 확대해서 그려주는 투상도를 확대도라고 하고요. 척도를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2:1 척도라고 하면 2배 크게 그린 것이죠. 그래서 투상면의 종류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단면도입니다. 내부의 구조나 모양이 복잡한 경우에는 물체를 잘라서 지금 그림과 같이 잘라내어서 단면인 부분과 단면이 아닌 부분을 나타내는 방법이 단면도입니다. 잘라냈을 때는 단면이 된 부분과 아닌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잘려진 부분은 이렇게 빗금으로 치게 되고요. 구멍 같은 경우는 잘려지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빗금을 따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면이 되는 부분은 잘려져 있는 부분은 빗금을 치고 단면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그냥 놔두는, 그렇게 해서 내부의 모양을 나타내주는 방법이 바로 단면도의 표시 방법입니다. 그래서 단면도 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빗금을 치는 해칭이라는 방법과 색칠을 하는 스머징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해칭과 스머징은 중요하고요. 해칭은 보통 가는 실선을 사용해서 45도 방향으로 기울어져서 이렇게 빗금으로 칠하게 되죠. 그래서 해칭과 같은 그림이 여기 있고요. 스머징은 단면을 한 부분을,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되는데 색연필로 이렇게 색칠하는 방법입니다. 빗금을 치는 게 아니고 색연필로 색칠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단면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스머징과 해칭을 이용해서 단면을 표시할 수가 있는데, 얇은 판일 경우에는, 종이처럼 얇은 판일 경우에는 단면이 너무 작겠죠. 선 굵기보다 단면의 두께가 작을 경우에는 굵은 실선으로, 극히 굵은 실선으로 한 번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스킷이나 박판이라고 하면 얇은 판입니다. 그리고 형광 같은 경우에는 절단면이 너무 얇아서 굵은 실선으로 한 번에 표시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게스킷이나 박판 같은 경우는 굵은 실선으로 이렇게 한 번에 표시하게 됩니다. 단면을 따로 표시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표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단면도의 종류도 기출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온단면도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하면 전단면도죠. 전단면도, 온단면도 같은 말입니다. 전체를 자른 단면도, 그래서 전단면도라고 하죠. 그래서 물체를 가장 보기 좋게 표시할 수 있도록 전체를 자른 것. 그래서 반으로 절단했으니까 2분의 1로 절단하였다 라고 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쪽 단면도 반단면도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칭이 되어 있는 대상물을 주로 기준으로 하는데요. 위쪽은 절단한 면, 위쪽 부분은 잘린 면이죠. 근데 아래쪽 부분은 안 잘린 면을 표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은 잘린 면을 여기로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안 잘린 면은 아래쪽에 표시한 것이죠. 그래서 4분의 1로 절단했다 라고 해서 4분의 1 단면도 또는 한쪽 단면도 반단면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내부와 외부의 모습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단면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분 단면도인데요. 부분 단면도는 일부분을 잘라내어서 그 부분만 단면도로 표시하는 것이죠. 보통 키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지금 축이 이렇게 꽂혀져 있는데 여기에 내가 자르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경계선을 표시한 다음에 이쪽만 단면 표시를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른 선, 파단선이라고 하는 이 경계는 가는 실선으로 나타낸다. 파단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 내가 자르고 싶어하는 이 파단선, 이 경계선은 선의 종류가 가는 실선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선이 파단선이라고 하고 명칭은 파단선이라고 하고 파단선의 선의 종류는 가는 실선을 이용을 합니다. 굵은 실선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가는 실선을 이용합니다. 다음은 회전단면도입니다. 회전도시단면도라고도 하는데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후크라고 하는 고리가 있죠. 이 고리는 여기에서 잘린 단면하고 여기에서 잘린 단면의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형태에 따라서 여기에서 잘린 단면을 이렇게 자른 면을 90도 돌려서 90도 돌리면 그 단면이 그대로 보이겠죠. 그려주는 것. 여기에서 잘린 단면을 90도 돌려서 그려주는 것. 그래서 자른 단면을 구조물의 절단면을 90도로 회전시켜서 표시하는 단면도법을 회전도시 단면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단면도, 이쪽에서 자른 단면하고 이쪽에서 자른 단면을 한꺼번에 표시해 주는 것. 지금 방향,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화살표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A쪽에 화살표, D쪽에 화살표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바라본 면을 그대로 따로따로 그려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합에 의한 단면도 또는 계단 단면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두시면 되겠는데요. 리브나 바퀴의 암, 그리고 기어 이빨, 또 축이나 핀, 볼트, 너트, 와셔, 작은 나사, 리벳의 키, 강구, 쇠볼이죠. 그리고 원통 롤러 같은 경우는 단면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축을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게 축이죠. 이렇게 길게 꽂혀 있는 게 축이죠. 축은 지금 단면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단면을 해버리면 다른 부품들과 너무 많은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축은 단면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핀이나 볼트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꽂혀져 있는 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단면을 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을 한 번씩 그림과 비교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